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첫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중장년층이라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무릎 건강입니다. 특히 평소 무릎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라면 장시간 머물러야 하는 비행기 안은 기압과 기온이 낮아 무릎의 염증이나 붓기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기내와 같은 저기압 환경에서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과 허리 통증이 생기는데 이는 비 오는 날 유독 관절 통증이 심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담요 등으로 무릎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운동으로 관절을 틈틈이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또 여행 중에 어깨에 매는 배낭은 하중을 밑으로 전달해 어깨와 허리,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여행으로 짐이 많을 때에는 캐리어에 짐을 분산하고 배낭 무게는 본인 몸무게의 10% 이하로 꾸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평소보다 오래 걸으면 다리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무릎 통증이 악화될 수 있겠으니 쉽게 휴대할 수 있는 지팡이나 접이식 등산용 스틱 같은 것을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많이 걷고 난 후에는 의자나 베개 등에 다리를 올려놓고 쉬거나 자는 것이 다리 붓기 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은 손상이 한번 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 쪼그려 앉기나 양반다리 같은 거 관절에 무리가 가는 행동 하지 마시고요. 실내 자전거 타기, 걷기 운동 같이 운동을 자주 하셔가지고 무릎 주변에 근력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적정 체중 유지하시는 거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생활, 즐거운 생활, 행복한 생활 하자고요. 오늘의 서대문 이모저모 홍삼라디오 첫 곡으로 김동률의 여행 듣고 시작할게요. 언제나 그 높은 회색 빌딩 속에 달리듯 지나가버린 날들은 이제는 떠나고 싶은 나의 하루하루 창밖에 쏟아지는 햇살 따라 어두운 내 작은 방을 나서면 기차에 설레이는 내 마음을 싣고 하늘에 흘러가는 사랑은 나의 가슴 속에 담을까 거리마다 가득 피어나는 추억들을 담을까 오랜만에 불러보는 그 옛날의 노래는 나를 스쳐가는 바람을 따라 나 그저 다시 돌아 길을 가 아무도 없는 작은 마을을 날 부르는 너의 세상 향해 하늘에 흘러나는 사랑은 나의 가슴 속에 담을까 거리마다 가득 피어나는 추억들을 담을까 오랜만에 불러보는 그 옛날의 노래는 나를 스쳐가는 바람을 따라 나 그저 다시 돌아 길을 가네 아무도 없는 작은 마을을 날 부르는 너의 세상 향해 날 부르는 너 향한 여행은
서대문구 소식. 네, 오늘의 서대문구 소식은 주민주도형 서대문구 홍제천 러닝크루 함께해요라는 소식과 또 하나의 소식은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 소식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홍제천 러닝크루 함께해요라는 소식은요. 네. 연중에 매주 목요일에 그러니까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네. 홍제천에서 달리기를 매주 하나 봐요. 네. 날씨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네. 달리기를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네. 매주 목요일 8시에 홍제천 수변 테라스 카페 폭포 앞에서 다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하시나 봅니다. 그게 그러면은 거기서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네. 원래 이 홍제천에 달리는 네. 크루들이 있었어요. 약간 그래서 동호회 같은 개념일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에 아시던 분을 포함해서 꽤 많은 분들이 그 홍제천 달리기 크루들이 있으셨었어요. 그래서 저보고도 같이 좀 달렸으면 좋겠다고 하셨었는데 네. 사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시시때때로 달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네. 오후 8시에 달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홍제천에 사실 달린 사람 많잖아요. 달린 사람들이 네, 많고요. 워낙 운동하는 사람 많고, 네. 정말 새벽 4시부터 제 네. 친구들 달리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네. 2명 있어요, 2명. 네. 친한 친구들 중에 달리는 친구 2명 있는데 네. 아침에 해 뜨자마자부터 달리더라고요. 특히 이제 여름에는 금방 더워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새벽 그러니까 진짜 새벽에부터 네, 달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제 달리는 거는 특히 약간의 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정말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도파민의 네. 분출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네네네네. 중독돼가지고 제가 아는 그 선배가 있는데 네. 그 선배도 마라톤을 되게 오랫동안 뛰었어요. 네네네. 선수가 아니라 그냥 취미로. 근데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무릎에 엄청 무리가 간 거예요. 아유, 저런.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도 마라톤을 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진짜 얼마 전에 만났는데 더 이상 마라톤을 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무릎 걱정할 나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노옥 쌤이 오프닝 멘트 하셨잖아요. 네. 진짜 우리도 이제 요새 무릎이 아파요, 제가. 저도 아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음악 나가는 사이에 그 얘기 했잖아요. 저나 이노옥 쌤이나 둘 다 정말 웃긴 게 지금 녹음하면서 의자에 앉아서 둘 다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자에 앉았는데 양반다리. 의자에 앉았는데 양반다리.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그거 양반다리 안 풀고 양반다리가 정말 안 좋다는데 막 이러면서 안 되는데 이러면서 양반다리 절대 안 풀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무릎 정말 중요하죠. 네네. 네, 이 달리기도 항상 그거 유념해서 달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근데 이제 또 처음 달리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혼자 달리는 건 좀 심심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같이 달리면 그쵸, 조금 좀 서로 더 오래, 좀 네. 더 멀리 달릴 수가 있어요. 그쵸, 아무래도 파트너가 있으면. 네. 카카오톡 채널 그 서대문구 보건소 건강운동실 이렇게 치시면 네. 여기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해 주시나 봐요. 그래서 러닝크루 신청할 때 뭐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네네. 여기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네. 특별하게 이게 무슨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상시로. 네네네네. 지역건강과 02330-1831번으로 전화하셔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네.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해 드립니다. 라는 네. 소식이에요. 네. 94년 4월 이전 신축된 주거용 건물. 네. 그러니까 30년 된 건물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건물들의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그 서대문구에서 지원하는 거죠? 네, 네. 서부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문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세대 배관은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공용으로 쓰는 배관은 세대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네.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 원까지,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최대 500만 원까지.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소요 공사비의 80%도 표준 지원 공사비 이 둘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표준 지원 공사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게 돈이 조금 더 낮은지 아니면 실제 공사한 비용의 한 80%가 더 낮은지 해가지고 그 중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사업 인가가 된 지역은 지원을 일단 안 해주신대요. 왜냐하면 언제 또 재개발이 될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이미 수도사업소 지원 승인 없이 공사가 완료된 곳은 주택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이미 공사가 완료된 곳은 주택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한 몇 달 전에 네. 그 외부에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수도관이 터진 거예요. 저런. 그래서 제가 그 수도세가 10몇만 원이 나온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새는지를 몰랐구나. 모른 거예요. 왜냐면 그게 웬일이야. 외부에 있어요. 밖에. 어떡하면 좋아. 집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면 네. 그때 하여튼 엄청 당황해하면서 어쨌든 결국 그렇게 해서 고쳤어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와 같은 일이 있지 않게 네. 미리미리 좀 체크하셔가지고 이게 또 네.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2달에 한 번 나오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인식 못했을 수도 네,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아이고. 지원 신청 문의는 서부수도사업소 023140-2420-2421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대문 이모저모. 서대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에스파의 스파이시 노래 드릴게요. 네. Too spicy. You want my A to the Z, but you won't. 어림없지 맞춰봐 sweet. 또는 freak. What's hiding underneath? I see. 망설이 득한 보는 너 기회는 없어. Oh, no, you won't get it. Nah, you won't get it. I say. 깜빡한 순간 끌어당겨 you'll be mine. Mine. 살짝 다가와 can't cross my borderline. 날 가뿐하게 했던 everyday. 흥미로운 덫을 던져줄게. 뛰어들어봐 just right now. Cause I'm too spicy for your heart. Bring the fire alarm. 심장을 파고드는 너. I'm too spicy. 번지는 작은 속에 너.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나를 발견해. I'm too spicy. I'm too spicy. Don't stop 겁내지 마. Hey, bang bang 맞춰봐. I'm too spicy. Yeah, I'm too spicy. You know that I don't stop. 여기는 봐. Hey, next step myself. I'm too spicy. Too spicy. I'm too spicy. Tell me what you see when you look at me. Cause I am a 10 out of 10 honestly. 기세가 다른 move. 너랍도 아는 groove. But you keep wasting your time, dude. Don't chase me. 경고인 나. You raise me. 멀리 달아나. Hey, 이제 나겠니? 오늘부터 bad. I'm so bad honestly. So bad. 전부 가질래. 지금부터 call you mine. Mine. 도망칠 거면 don't cross my borderline. 날 뻔하기만 했던 every day. 이제 그만 룰을 벗어날 때. 어렵지 않아. Just right now. Cause I'm too spicy for your heart. Bring the fire alarm. 심장을 파고드는 너. I'm too spicy. 번지는 자극 속에 너.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나를 발견해. I'm too spicy. I'm too spicy. Ready? 좀 더 강도를 높여 down down down. One of a kind. 우린 한계를 앞서 wow wow wow. That's right. Cause I'm too spicy for your heart. Bring the fire alarm. 새로운 도전 같은 너. I'm too spicy. 변화할 시간이야 너. 지금 이 순간
for you. 슬세권 동네 탐방. 네. 오늘 슬세권 동네 탐방은 우리 제이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네. 네. 제가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쓸세권 동네 탐방은 네. 바로 홍제3동 우편 치극국입니다. 아, 네. 네. 당연히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 알지 않으실까요? 진짜? 제이 선생님 자주 이용하세요? 네, 저는 주로 이용하는 우편 치극국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그냥 별로 그렇게 관심을 그렇게 기울이진 않고 있었는데 네네. 제가 사실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거기 계신 그 일하시는 두 분과 네. 국장님 한 분과 직원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일하시는데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 오래돼서. 네. 오래되긴 오래됐죠. 네, 제가 전 진짜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우편 치극국이 네. 2대째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홍제 3동 우편 치극국의 위치는 서대문고 간호대로 1길 24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쭤보니까 이게 4번째 이사해서 자리 잡은 곳이더라고요. 네 번째나? 네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 앞에 아버님이 네, 맞아요. 운영을 하셨을 때 네. 저 되게 웃겼어요. 왜요? 거기서 얘기 듣는데 토큰 팔 때 하하, 토큰. 버스 토큰 팔고 음. 지금 이 간호대학교 앞에 그 대로변에 네. 큰 건물들도 없었을 때 그때 그쪽에 있었대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의 정석학원 혹시 어딘지 아세요? 그 길 건너가지고 네네네. 그쪽 우리 저번에 얘기한 남대문 마트 네. 안경점 거기 네네. 맞은편에 네. 그쪽에 있으셨대요. 그랬다가 다시 거기 좀 내려가면 왜 그 세차장 있죠. 주유소 있고 맞은편에 또 네. 거기쯤에 또 자리를 잡으셨다가 지금 현재 자리로 이렇게 4번째 지금 그 이사해서 자리 잡은 곳인데 지금 현재 있는 이곳에서만 지금 벌써 20년? 그렇군요. 네, 20년이 됐다고 20년이 넘은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 이사 왔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버님이시고 지금 하시는 분이 국장님이 첫째 따님분이시고 그 밑에 여동생분이랑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체국 저는 그냥 편하게 홍제3동 우체국 불렀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정식 명칭이 우편 치급국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체국하고 우편 치급국은 뭐가 다른가 네.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체국은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서대문 우체국 같이 네. 공용 그 기관이죠. 네. 공기관이죠. 근데 이 홍제3동 우편 치급국 같이 치급국이 붙은 것들은 이게 사설이더라고요. 네. 그래갖고는 이게 말하자면 우체국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그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업무를 대행하는 어떻게 말하면 외주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곳이 우편 치급국이더라고요. 네. 근데 인옥 쌤도 여기 많이 이용하시죠? 그렇죠. 근처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택배로 제품 배송할 때도 많이 있고. 맞다. 저는 진짜 자주 이용하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냥 평소에 이용할 때 보면 사실 이 홍제3동 우편 치급국이 작잖아요. 크지 않잖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건물의 코너에 이렇게 문이 있고 우리가 언젠가 한번 슬세권 동네 탐방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서대문 불고기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 그 전경이 저는 되게 평소에도 정겹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거긴 일이 엄청 많아요. 거기 홍제3동 우편치급국은 네.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진짜 우편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네, 그게
주로 하는 이제 업무가 당연히 이제 국내 우편, 그리고 해외 우편, 국내 소포, 해외 소포. 네. 보통 이제 작기 때문에 여기는 홍제삼동은 금융 업무는 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금융 업무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체육국에서는. 없어요. 네. 그리고 금융 업무를 하려면 그 청경이 있어야 되고 금고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인적 사항을 갖춰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 인터뷰들을 하면서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10가지를 적어가지고 네. 바쁘신데 틈틈이 네네네. 여쭤봤더니 손님들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셨죠? 네,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하필이면 제일 바쁜 시간에 갔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제가 도대체 우체국 가장 바쁜 시간이 언젠가요? 네. 그랬더니 4시부터 문을 닫는 시간까지래요. 이게 우편 취급국이 아침 9시부터 네. 6시까지 업무를 하시는데 네. 이게 5시 반까지 접수된 우편과 소포가 그날 당일날 이제 발송이 가능하고 그 30분 차이로 6시까지 업무는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접수된 거는 당일 발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4시부터 그 5시 반까지가 완전 가장 바쁜 피크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시까지 좀 받아주면 안 되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게 아마 6시까지 받으면 그래야지 그거 정리하는 일하고 이제 퇴근을 너무 늦게 해야 되나 보다. 정리하고 그걸 넘겨야 되잖아요. 네네. 또 배달하시는 그러니까 분한테. 이제 어느 순간 네. 원래는 6시까지 받았는데 네. 5시 반까지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5시 반까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정말 무지해서 그 시간을 맞춰간 거예요. 옆에서 정말 이렇게 그 틈틈이 엄청 바빠. 틈틈이 여쭤보면서 네. 네, 질문들을 했었죠. 그래서 네. 제가 신기했던 것도 사실 2대째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가 우체국 공무원이셨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두 딸이 다 그 관련 일을 한다는 것도 사실 이게 드문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두 분 다 다른 우체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고 네. 이걸 맡게 됐다고 네. 말씀. 두 분 다 일 엄청 잘하세요. 네네, 그쵸. 완전 네. 프로.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손도 엄청 빠르시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코로나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이 코로나 기간에 엄청난 택배. 맞아. 정말 완전 바쁘셨대요. 코로나 기간 동안이 완전 진짜 너무너무 업무가 많아서. 근데 거기서는 발송을 하는 위주로 일을 하시는데도 엄청 바쁘셨나 봐요. 왜냐면 소포 개인들이 대면을 못 하니까. 서로 보내주는 일하고. 그 소포도 너무 많고. 그랬구나. 그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뭐 소포 붙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소포 업무가 엄청 많아서 굉장히 바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제가 물었죠. 무슨 재미난 또 이야기가 그렇게 몇십 년간을 하셨으니 네. 재미난 이야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제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질문을 이렇게 훅 드려가지고 막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냥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정말 이 어르신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기상천외한 것들을 다 들고 오신대요. 소포로 보내달라고. 어떡해. 그래서 제가 얘기만 들었는데 웃기네. 그래서 제가 기상천외한 거요? 네. 아니 도대체 기상천외한 건 뭘까요? 네. 그랬더니 아니 자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들고 온대. 그러니까 되게 그냥 정말 단순하게 단순하게 이거를 내 딸한테 줘야겠다. 그냥 이런 그 왜 목적 하나만 머리에 딱 입력이 되면 그냥 집에서 그걸 들고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포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뭐고 없이 그냥 정말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딸랑딸랑 들고 오신다고. 네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거 보내실 수 없다고 소포로 붙일 수 없는 거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왜 안 되냐고 이렇게 좀 약간 때를
이렇게 때를 부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뭐 우리가 익히 예상하는 뭐 음식물. 음식물은 외국으로는 그냥 막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곡물 이런 것들, 네, 농수산물 이런 것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특히 음식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그거죠. 김치. 김치. 그 김치 그 소포가 가장 이제 포장이 잘 안 되면 막 진짜 맞아요. 포장 네. 잘 하셔야 되는데 그거. 네,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고 인터뷰를 한다고 했을 때 뭐 혹시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 거, 뭐 그 유의사항, 뭐 당부 말씀, 뭐 이런 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임을 좀 사람들한테 널리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으셨나 봐요. 근데 그러면 12시부터 1시까지는 문을 닫으신대요? 네, 문을 닫으신대요. 아. 그래갖고 세상에 그거를 아예 플랜카드로 제작해서 걸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 2월부터 그러니까 좀 점심시간이 식사시간이 불규칙하고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것이 힘드셨나 봐요. 아무래도. 네, 네. 그래서 아예 12시부터 1시까지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네. 그렇게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보장을- 문을 네, 닫는 맞아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서관도 그렇고 도서관도 작은 그렇고. 도서관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이제 운영하기로 해서 하는데 간혹가다 그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 시간에 딱 와가지고 우체국이 아예 문 닫은 줄 알고, 그러니까 폐업한 줄 알고 오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실 오케이. 수 있겠네요. 네. 왜냐면 분명히 이제 그거를 또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왜 문을 안 왜 여냐? 문을 안 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서비스를 분들이 해야 분명히 되지 있어요. 않냐 맞아요. 이렇게 그러실 수 좀 있어요. 과하게 요구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분은 업무를 대행하는 우체 업무를 대행하는 사실 사설 우체국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기본적으로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론요. 그 그럼요. 시간 점심시간이 저는 보장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네. 그 당부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를 꼭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달라고. 원래 모든 회사인들이 9 to 6 일하면서 점심시간 1시간 다 보장받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거 보장 안 받으면 정말 화나죠. 그렇죠. 1시간 올곧이 쉴 수 있어야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사실 저 옛날에 우표 수집했거든요. 그 책이 제가 아직도 친정집에 아, 진짜요? 네, 그 우표 수집한 책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우표 수집을 했어요. 대박. 그래서 매번 그 실이라고 하죠. 전지 크리스마스 실. 네, 크리스마스 실이고 특별한 날에 나오는 실들을 사서 다 모아서 웬일이야. 그 스크랩북에 다 그 기름 종이를 다 껴가지고 해가지고 그리고 저 되게 웃긴 제가 지금 생각 너무 웃긴데 그걸 다 핀셋으로 만졌답니다. 손자국 안 날려고. 네, 지문 안 만들려고. 대박 사건. 그 스크랩북을 제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난 어디다가 놔뒀는지 모르겠네. 버렸겠다, 진짜. 에녹스도 하셨군요. 네, 초등학교 때 안 한 사람 없죠? 안 한 사람 어딨어요? 거의 뭐 유행이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우리 그게 지금 포켓몬 카드 모으는 거랑 네, 똑같지. 맞아요. 그쵸? 네. 근데 제가 너무 그 요새 우표를 보기가 너무 귀한 게 그쵸, 너무 요새는 진짜 너무 귀하죠. 아쉽더라고요. 네. 요새는 그게 우표가 다 증지, 전자우 그 발행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 손에 쥐고 우리 그 쌔바닥에 이렇게. 침 묻히는 그 우표를 아무 데서나 살 수 없다는 거. 네네네. 그 사실이 너무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우체국의 메일링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 기념우표 발행되는 때마다 저한테 메일이 옵니다. 최근에 나 뭐 하나 산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샀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 기념우표 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네네. 그 보통 그런 거 멸종위기 동물 생물들 뭐 이런 우표도 요새 나오고 지금 7월 달에 그 멸종위기 새에 대한 우표 발행을 하거든요. 7월 중순쯤에. 그래서 관심이 되게 사실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편 취급극을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 동네. 그러셨구나. 네. 네. 아무튼 하여간에 우리 동네 그것도 반드시 또 있어야 될 존재 중에 하나죠. 네. 왜냐면 요새는 뭐 편의점에서 다 택배를 받아주지만 맞아요. 진짜 그게 동네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네. 크잖아요. 네, 엄청. 네,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였던. 네. 곳이죠. 중요한 곳이죠. 그렇죠. 중요한 곳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몹시 오래돼서 정말 어떻게 말하면 이 주변의 역사를 정말 산 증인, 산 역사, 진짜. 산 증인 같이 보고 계신 그 분들이어가지고, 그렇죠. 아 정말 이 지역의 소중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옆에 있는. 네. 진짜 신기하게 우리 동네는 이렇게 오래된. 그러니까요. 점포들이 저는 많아요. 정말 이 쓸세건 동네 탐방을 이제 인옥쌤 먼저 시작하시고 이렇게 저도 합류하게 돼서 하면서. 갈수록 이 동네가 좋네요. 진짜요. 계속 좋아져요. 좋아요. 어떻게 하죠? 네. 오래오래 같이 살면 되죠, 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의 쓸세건 동네 탐방 홍제삼동 우편 취급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앤마리의 2002 노래 들을게요. 네.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 And it went just like this. No, it's never been better than the summer of 2002. We were only 11,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 love is forever and never. Well, I guess that was true. Dancing on the hood in the middle of the woods of an old Mustang, where we sang songs with all our childhood friends. And it went like this, say, oops, I got 99 problems singing bye, bye, bye. Hold up, if you wanna go and take a ride with me, better hit me, baby, one more time. Paint a picture for you and me on the days when we were young, singing off the top of both our lungs. Now we're under the covers. Fast forward to 18, we are more than lovers. Yeah, we are all we need when we're holding each other. I'm taken back to 2002. Yeah, dancing on the hood in the middle of the woods of an old Mustang, where we sang songs with all our childhood friends. And it went like this, say, oops, I got 99 problems singing bye, bye, bye. Hold up, if you wanna go and take a ride with me, better hit me, baby, one more time. Paint a picture for you and me on the days when we were young, singing off the top of both our lungs on the day we fell in love. On the day we fell in love. Dancing on a hood in the middle of the woods of an old Mustang, where we sang songs with all our childhood friends. Oh, now, oops, I got 99 problems singing bye, bye, bye. Hold up, if you wanna go and take a ride with me, better hit me, baby, one more time. Paint a picture for you and me on the days when we were young, singing at the top of both our lungs on the day we fell i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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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ove.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그림책은 네. 제목이 펠레의 새 옷이라는 그림책이에요. 네. 엘사 베스코브가 네. 글과 그림을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지향 어린이 출판사에서 출판한 그림책입니다. 엄청 그림책 치고 고전이던데요. 이 책은 정말 저번에 했던 강물이 흘러가도록이라는 책과 함께 또 뭐 절대 건너뛸 수 없는 책이죠. 교과서. 네, 그러니까 고전 정말 어떤 정말 고전 같은 고전. 네. 네, 왜냐하면 이 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판이 1912년에 12년에요. 네, 12년에 출간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출간된 거는 2002년이에요. 근데 이 책 지금까지도 네.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꼭 읽어야 되는 말하자면 사실 꼭 읽어야 되는 책은 없는데 정말 그림책을 좋아하신 분이라면 정말 네.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그림책이고 네. 제가 이 작가 엘사 베스코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 네. 엘사 베스코브는 1874년생이시죠. 그래서 1800년대 분이 네, 이제 또 나오셨습니다. 19세기. 네, 우리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서 네, 이제 네, 1874년생. 네. 이 1953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고 네네. 이분은 사실 학교 교사였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하면서 결혼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책 작업을 시작하셨던 분이고, 네. 근데 정말 지금까지도 길이 남는, 네. 세기를 지나서 길이 남는 이 책들을 많이 쓰셨죠. 네. 그래서 펠레의 새 옷을 사실 줄거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네. 맨 앞장에 작아진 옷을 입은 펠레의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걸로 이미 펠레한테 옷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네네. 사실은 이 책은 그런 펠레가 자기의 새 옷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무엇을 하고 네. 어떻게 하는지의 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죠. 네. 양털을 깎아 손질하고 네. 실을 만들고 네. 옷감을 짜고 네. 염색하고 네. 재봉하고 네. 하죠. 정말 그 옷을 한 벌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 재료부터 네. 그 완성까지 정말 그 전 과정을 이 펠레가 다 밟죠. 그렇죠. 근데 혼자 밟지 않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없죠. 이제 이웃의 도움을 네. 받고 계속 그리고 가족의 도움을 받죠. 그쵸.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그 우리가 왜 흔히 얘기하는 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펠레는 그걸 하면서 계속 그 또 자기의 아주 작은 노동을 제공을 하죠. 그렇죠. 네네네네. 그런 과정이 정말 이렇게 되게 이런 서정적인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림이 너무 예뻐요. 네, 이런 그림과 함께 이게 차곡차곡 이렇게 장장마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사실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지향하는 삶이 사실은 이와 비슷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손 안에 들어왔는지 혹은 이제 그 과정을 실제 내가 해볼 수 있다면 밟을 수 있다면 그 과정을 밟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네. 그것이 제가 지향하는 삶이어가지고 사실 이 펠레의 새 옷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네. 우리가 언제나 시간 관계상 네네. 네, 할 말을 다 할 순 없고
딱 하나. 이게 이제 옷이 여기에서는 옷이죠. 펠레이 네네. 새 옷이죠. 네. 하지만 이제 물건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소비하고 그거를 얻을 때 이런 과정과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렇게 그것을 쉽게 소비하지 못해요. 쉽게 버리지도 못하고. 네. 공교롭게도 네. 제가 요즘 그 수업을 나가는 주제가 네. 패스트 패션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스파 브랜드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음. 원래는 이제 패션 브랜드들이 보통 2개의 컬렉션, 1년에 2개의 컬렉션 하잖아요. SS 시즌, FW 시즌 이렇게 2개. 그런데 이제 스파 브랜드는 1년이 52주잖아요. 1년에 52주구나. 네. 52주인데 52개의 마이크로 컬렉션을 한대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한 주마다 컬렉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매주 주마다 새로운 옷이 나온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이 매번 그렇게 새로운 옷이 매주 계속 나오고 옷이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쉽게 사고 그만큼 또 쉽게 버리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펠레의 새 옷이 쓰여졌을 너무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 작가분이 1800 몇 년생이시니까 네. 결국 이제 이렇게 19세기 네. 20세기 초반의 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음. 시대상을 감안했을 때 옷 한 벌, 신발 한 벌을 얻는다는 거는 이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그걸 얻고자 하는 본인도 이 정도의 노동력은 제공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요즘에도 그런 과정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녹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업을 통해서라도 하시고 있는 수업을 통해서라도 이게 얼마나 수많은 과정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옷이 지어지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 그런 스피드한 소비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네. 2005년도에 이런 강사 과정 수업들을 막 들으러 다니면서 네. 영국에 있는 어디 자급자족하는 마을에 대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는 모든 것을 이제 자기네들 마을에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소비하는 그런 네네. 과정을 네. 아이들이랑 어른들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닭 잡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군요. 그래서 닭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내가 키운 닭을 빨리 고통 없이 죽일 수 있는지를 그거를 배워야지만 아이들이 맞아요. 더욱더 생명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맞아요. 음식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먹게 그렇죠. 되죠. 감사하면서 먹게 되고 네네네, 그리고 맞아요. 음식을 남기지도 않고 소중하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먹는다는 거죠. 맞아요. 제가 그 수업을 딱 듣고 와가지고 네. 그때 이제 저희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었거든요. 네. 바로 저희 큰애한테 밥 짓는 법을 가르쳤어요. 아, 그래서 이제 네. 밥을 지어야 된다고. 근데 네. 사실 요새는 전기밥솥에 밥 짓기가 어렵지가 않잖아요. 쌀컵이 있고 눈금이 있으니까 그대로 물만 넣으면 되니까. 버튼 누르면 되죠. 그러니까요. 네네. 쌀 씻혀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어떤 일부에서 뭔가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이게 아동 그 노동에 대한 노동 착취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펠레의 새 옷에 나온 것 같은 그 펠레의 노동은 뭐 시대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너무 어린 영유아가 아니면 그 자기가 결국 그 가정에서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에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말하니까 되게 거대해 보여서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가리키는 것 지금 이녹쌤이 따님분한테 밥을 아들한테 딸은 아직까지 밥 질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들한테 이렇게 밥 짓는 거 어렸을 네. 때 가리키는 것처럼 저는 그거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 애들 방을 안 치워줘요.
아, 애들이 애들 방이 네.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애들 방은 스스로 치웁니다. 네. 근데 잘 치우겠어요? 안 치우지? 그래도 저는 그래도 안 치워져요. 필요하다고 봐요. 안 치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라떼는 나오는데 진짜 어렸을 때 저희 맨날 심부름 맨날 심부름 엄마 심부름 맨날 진짜 두부 사러 다니고 무슨 콩나물 사러 다니고 지금 여기 펠레 보면요. 네. 진짜 양털 깎고 네. 지금 아니 저 배도 타요 펠레는 아니 이 펠레 강 노를 건너는 저어서 거야 노를 저어서 강 건너잖아요. 아, 근데 세상에. 아마 이거는 이 지역적 특성상 어렸을 때부터 네. 익혀야 됐었던 그 아까 닭 잡는 것처럼 네, 맞아요.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딱 여기 그림책에 네. 아이가 정말로 딱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그러니까요. 8살, 9살 정도 맞아요, 되어 맞아요, 보여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은 사실은 뭐 장면 정말 너무 이렇게 재밌어요. 저 이 책 진짜 몇십 번 읽었거든요. 네네. 근데도 볼 때마다 이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너무 귀엽고 지루하지가 않고 재밌고 네. 그리고 항상 그 맨 마지막에 장면에서 그래 그거지 이거지라고 온 하는 거. 식구들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또 네,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펠레가 음. 자기한테 털을 준 아기 양한테 또 양한테 고마워해. 고마웠다고 얘기하죠. 음.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면 또 끝이 없죠. 그렇죠. 제가 그러나 한 가지 딱 재밌는 얘기 하자면 저희 집에 안 믿으실 수 있는데 새를 200마리 백상을 키웠어요. 저희 집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새를 네, 새요. 오. 인꼬랑 뭐 이런 거 이렇게 인꼬랑 원앙, 이렇게 작은 아이들 있어요. 구간조 막 이런 것들. 작은 새들. 그 새를 한 100상 정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새 모이 주고 물 맨날 갈아주고 밥 갈아주고 그리고 제가 진짜 싫어했던 게 뭐냐면 그 새한테도 신선한 야채를 먹여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 100상이나 되는 애를 야채를 사서 먹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그 동네 슈퍼가 야채 가게가 문 닫을 쯤에 슈퍼를 보내요. 얻어오라고. 거기서 왜 배춧잎, 겉잎 같은 거 떨어지는 걸 얻어오게 보내는 거야. 제가 진짜 그게 죽을 만큼 싫었었어요. 싫을 수 있어요, 진짜. 네, 그거를 제가 진짜 아마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엄마의 취미였어요? 새 아니요, 키우는 게? 아빠요. 아빠의 취미. 네, 근데 아빠가 자기는 바쁘니까 새를 예뻐만 하셨구나. 예뻐만 하고 키우는 건 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 하여튼 새부터 해서 닭부터 해서 뭐 개부터 해서 동물을 항상 옆에 두고 예, 이렇게 자라가지고 어쨌든 그게 그냥 예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굉장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네. 아유. 네, 그걸 너무 뼈저리게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죠. 맞아요. 네. 저희 엄마도 항상 바쁘셔가지고 네. 항상 심부름을 저를 많이 시키셨던 기억이 나나요. 네. 항상 바빴어요. 저희 친정 엄마도. 그 진짜 심부름 진짜 정말 많이 했죠. 심부름도 많이 했고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좀 사실은 그렇게 섣부르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 저도 이제 가끔씩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른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네. 정말 이렇게 학생들이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대학교 강의를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 글쎄 대학교 1학년 애들을 바느질을 가르쳤어요.
제 수업이 바느질을 가르친 게 아니라 어. 인형을 제작하고 만들어야 되는 수업이었는데 아이고. 바느질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바느질 기초부터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다르구나. 근데 아니, 또 그런 거를 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면 또 해볼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 때는 왜 가정 시간에 네네. 블라우스 만드는 시간 있었어요. 그래서 블라우스 그쵸. 만드는 수업 시간 있었었는데 가정 시간에 중학교 수업 시간에. 저도 있었어요. 어. 근데 그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사실은 남성 뭐 남녀의 어떤 역할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여자는 바느질을 할 줄 알아야지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자기가 어떤 어느 정도의 자급자족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리고 옷을 빠르게 소비하지 않고 수선해서 입으려면 적어도 저는 누구나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뭐 이렇게 기본 바느질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되게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전 지구에서 네.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20%는 섬유 산업과 패션 산업에서 발생되는 네, 온실가스입니다. 네, 저 정말 충분히 네. 저도 익히 네. 알고 있는 네. 그래서 사실이고. 우리가 영국에서 조사를 했더니 아예 옷을 안 사고 사기는 조금 어렵고 한 사람이 1년에 한 8벌만 옷을 사도 패션 산업에서 기인하는 이런 탄소를 한 37%까지 줄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충분히 어. 왜냐면 저는 사실 1년에 옷을 한 벌도 안 사는 완전 가능. 그리고 요새 또 그런 때도 그 많아서 야채 마켓에서 서로 그렇죠, 좀 야채 마켓 나눠 쓰고 네, 바꿔 바꿔 쓰고 쓰고 이러면서 네, 맞아요. 네. 하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바느질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삶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본인이 약간 어느 정도 뭔가 물건을 고쳐 쓰는 것, 간단한 공구를 쓸 수 있다든지. 저 그런 거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요. 그 능력이 저는 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맞아요. 되면은 어디 구멍이 났을 때 옷에 쉽게 버리거나 그럴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구멍을 어떻게든 메꿔서 또 이렇게 입고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것. 네. 이 펠레의 새 옷을 보면 네. 옷 한 벌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는지. 진짜 너무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저 매번 보면서도 힘들어요. 진짜. 매번 보는데 힘들어 죽겠어. 왜냐면 양털 깎는 것부터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너무 힘들어. 네, 정말. 이렇게 진짜 옷이 한 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진짜 네. 우리가 옷 한 벌 사는 것 그리고 이제 네. 옷을 입고 옷을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펠레는 이렇게 어렵게 새 옷을 얻었으니 그 옷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서 입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마음. 와, 저는 진짜 이 펠레의 새 옷이라는 이 책은 그냥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매 순간순간마다 네. 매번 도와주는 사람마다 매번 도와주는 사람에게 항상 감사하는 우리 또 펠레의 마음도 또 너무 네. 예쁘고요. 네, 맞아요. 여기 있는 그림도 또 너무너무 예쁩니다. 네. 네. 뭐 이미 너무 또 유명하지만 네.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 네. 꼭 한번 보세요. 네. 네. 책의 그림만 보셔도 네. 이렇게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모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그림책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의 그림책 소식을 마지막으로 홍삼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마지막 노래로 손디아 내게서 내가 노래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세요. 안녕. 빠빠.
그래서 내가 멀어지는 것 같아.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잡아줘요, 안아줘요, 잠에 들 때까지. 왜 자꾸 내가 싫어지는 걸까요? 아직은 시간이 있는데 잡아줘요, 안아줘요. 아닌 줄 알아. 네가 날 지켜줄 수 없단 걸. 잠시